안녕하세요. 세리 차트 교수입니다. 매드팩트가 상을 갔네요. 언뜻 봐도 2025년 시작하면서 요 한 달 빼도 되죠. 요 한 달은 빼도 됩니다. 그렇게 따져도 7개월 이상이 훨씬 지났죠. 1, 2, 3, 4, 5, 6, 7. 7개월 되니까 예비 상승한 다음에 뒤로 돌아서 구라식으로 한번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슈팅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생각보다 크게 올라왔는데 뭐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겠죠.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보고요.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미국은 지하실에서 좀 올라오다가 이제 일단 말았는데 어쨌거나 약간 아슬아슬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약간 아슬아슬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러면 안 되구나. 약간 아슬아슬 했는데 여기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리자면 주저앉았다가 올라왔어요. 그죠? 예. 살짝 그러니까 장중에 살짝 깼다가 기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일단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된 게 좀 좋아 보이네요. 제 눈에는 이게 음봉이었으면 이게 이렇게 되나 싶을 텐데 지금은 양봉이니까 왠지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음봉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음봉 더 주고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 않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은 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장인데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아슬아슬했는데 20선을 깼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왔는데 미국 장보다는 조금 아슬아슬해 보이죠. 어설프게 좀 걸쳐 있는데 어쨌거나 20선을 깬 건 아니에요. 하루 정도 깼는데 다음 날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별거 아닙니다. 해지죠. 이제 그 얘기 했는데 아니면 하루 정도 더 하루나 이틀 정도 내려가는 척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양봉이라고 할지라도 완전 해제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설퍼요. 지금 보니까 조금 어설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봐도 그렇고요.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그죠? 이제 여러분들은 차트를 이렇게 보시지만 이제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을 했다가 왠지 반 정도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요. 즉 우리는 이제 그렇게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예, 단기적으로 보면 단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개념으로만 보면 뭐 20선 깨질 수도 있죠. 20선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60선까지 쭉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짱짱 다이렉트로 그냥 막 팍팍팍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와도 뭐 단타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이제 문제는 스윙하시는 분들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아주 최악의 워스트를 본다면 베스트가 아니라 워스트를 본다면 이걸 깨는 겁니다. 깨는데 그나마 뭐 살짝 깨는 척 했다가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그냥 깨지는 않고 바로 위에서 여기서나 바로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 다시 올라가는 척이라도 한다면 뭐 크게 나쁠 건 없어요. 그냥 요만큼의 무덤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얘가 여기를 뛰어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를 날아갈 때 굉장히 날아가겠죠. 왜? 곽철용 자리가 된 거니까요. 굉장히 날아갈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곽철용 자리가 맞죠. 곽철용 자리 돌파선이 하나, 두 개 이상. 그러니까 한 개는 안 돼요. 약합니다.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돼요. 그때 곽철용 자리가 되는데 지수가 곽철용 자리가 되면은 한번 상승하는 거를 돌파하는 걸 노려볼 만한데 그냥 이렇게는 잘 안 하겠죠. 별의별 우여곡절 끝에 이제 돌파를 하겠죠. 이렇게 그죠? 예. 이제 이날을 기대를 하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분봉으로 봐도 상승장이었어요. 예, 그냥 봐도 장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수상으로 이제 지수가 과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는 지수가 괜찮았습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다 양봉화 됐지만 또 단타를 치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양봉으로 다 나와버리면 예전에 늘 강조하자면 얘기했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이렇게 돼버리면 오늘 크게 슈팅을 하는 놈이 이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뭐 알 수 있다고 누가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따다다다다닥 띵 따다다다다닥 띵 따다다다다닥 띵 따다닥 이러면 얘 아니면 얘일 확률이 큽니다.
꼭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없어요. 왜? 얘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얘도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얘가 처음에 음봉이었는데 음봉이 양봉되면서 바뀌고, 얘는 원래 올라가려고 했던 놈이라 얘는 원래 올라가고, 그러면 이렇게 셋인 줄 알았는데 얘네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원래 가려고 예측을 했던 얘하고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한 얘, 이 두 종목이, 얘하고 얘 두 종목이 가는 거고, 얘네들은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음봉인 와중에 양봉이 세 개 있다고 해서 이 세 놈이, 요놈, 요놈이 꼭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비교적 이런 데서 올라갈 놈을 찾는 게, 이런 데서 올라간 놈을 찾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전부 다 양봉이에요. 도대체 누가 올라간다는 거야? 얘가 한다는 거야? 얘가 한다는 거야? 얘가 한다는 거야? 모르죠. 여기서 잡았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잡았는데 하루 종일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깨작거리다가 이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음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스윙이든 단타든 전부 다 양봉이 나와버리면 얘가 가겠다는 거야. 얘가 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얘가 가겠다는 거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안다고 하면은 뭐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농구 선수를 선발을 하는데 이제 중학교 그 일반 중학생 애들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얘는 키가 189고 얘는 뭐 키가 170 한 2, 3 되고 얘가 190 몇 되고 또 얘는 2m가 넘었어. 그러면 2m 넘고 190 넘는 애들이 센터를 할 확률이 크겠죠. 상식적으로. 왜? 일단 키가 재산이니까. 농구는 키가 재산입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키가 작으면 농구를 잘할 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예. 뭐 우리 뭐 거의 일반적인 상식을 초월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3점 슈터들도 있고요. 뭐 포인트 가드들도 키가 작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키가 굉장히 큰 친구들이 그 센터를 할 확률이 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도 농구를 처음 하는 애고 얘도 농구를 처음 하는 애고 얘도 농구를 처음 하는데 195, 2m 1, 168 이러면은 저는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코치나 감독 입장에서 보면 얘는 좀 그렇고 160대는 좀 그렇고 190대나 2m 애들을 쓰는 게 맞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보면은 음봉이 많이 나오고 양봉이 이렇게 한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의 그 매수 종목을 잡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0% 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얘도 2m, 얘도 195, 얘도 2m 20, 얘도 2m 10, 얘도 198, 얘도 근데 그 중에 하나 160, 158 미런 애가 있어요. 얘랑 얘가 아닌 건 알겠는데 대략 내 눈에 내가 코치나 감독 입장에서 보면 센터를 뽑는데 160대랑 150대가 아닌 거는 알겠는데 얘는 뽑기가 좀 힘들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 센터 주전을 2명을 뽑아야 되는데 190대를 뽑냐 2m대를 뽑냐 2m 5대 2m 10대를 어렵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얘기하죠. 선택의 폭을 좁히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는 요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고요. 이런 애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 아니면 얘. 그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뽑는 것보다 2개 중에 하나 뽑는 게 낫고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또 2개 중에 뽑는 것보다 얘를 상대로 얘를 매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견적하는 게 더 쉽고요. 그죠? 한 종목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스나이퍼화 돼가는 게 이제 주식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여러 종목 중에 모난 애들이 눈에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 눈이 이제 밝아지는 겁니다. 얘 아니면 얘구나 이렇게 얘네들까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주식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빨개야 되고 커야 되고 싸야 되고 윤기가 나야 되고 이렇게 다 따지면 힘들어요. 근데 나는 그냥 싼 것만 찾을래. 그럼 4,000원, 3,000원, 2,000원, 500원, 400원 이렇게 400원짜리 사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근데 윤기도 나야 되고 가격도 싸야 되고 크기도 커야 되고 색깔도 잘라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과일 고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마트 가보면
아니면 도매상 같은 데 가보면 과일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요 세 개 중에 하나 사면 돼. 그러면 쉽죠. 두 개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 더 쉽고요. 그죠? 선택하기가 50% 33% 되니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주식에 관련된 아니면 뭐 코인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뭐 선물을 하시든 뭐가 옵션 뭐 파생을 하시든 뭐가 됐건 간에 매매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실 때는 단순화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너무 포괄적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만 이 핵심적인 거를 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눈을 굉장히 혹사를 시켜서 많은 경험치를 쌓아야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제 스테인레스를 보면 스테인레스가 다 똑같은 스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스테인레스도 이제 10가지인가로 나눠집니다. 샵 1부터 샵 뭐 10까지 나눠져. 그래서 강도가 가장 세고 그다음에 그 불순물이 제일 적게 들어있는 게 아무래도 탑이겠죠. 그래도 10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때깔도 이제 10가지로 나누고요. 그 불순물에 따라서 또 그렇고 강도에 따라서도 10가지 나누고서 예를 들어서 뭐 금고 같은 거에 쓰는 최고급 사양의 어떤 그 원자재로 쓸 때는 이 스텐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재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고물상에다 스텐 팔아야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쓸 때 스테인레스를 그 다루는 이제 고물상이다 아니면 그 폐기업체 재활용 업체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테인레스도 어느 거는 1kg에 10,000원을 쳐준다. 그럼 어느 거는 1kg에 15,000원을 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10가지의 그 차이가 우리가 볼 때는 스탱이네. 전문용어로 스탱이라고 그러죠. 스탱. 예, 그죠? 우리 그 예전에 그 김범수 씨인가 그 뭐죠? 엑스맨이었나 어디 나와서 전문용어로 스탱이 그 의상에 이렇게 막 찡 박혀 있고 어쩌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전문용어로 스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예능에서 확 떴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하튼 매매는 너무 길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단순화해서 뭐든지 단순화해서 보시는 게 가장 좋다. 예, 그렇게 거듭 강조해서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한번 길었네요. 예,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을 저 종목이랑 관계없이 떠들었네요. 그만큼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드 팩터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목표가는 여기죠. 보수적으로 봤을 때 거긴데 상한가를 가느라고 좀 더 올라왔어요. 20% 이상이니까 당연히 1차, 2차였는데 20% 이상을 가니까 당연히 상한가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 단일가를 봐도 10만 뭐 강상에 10만이면 괜찮죠? 예. 뭐 중상이나 이런 거에 10만이면 10만 되면 별거 아닌데 강상인데 10만 되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요. 제 생각 봤을 때는 요 다음 칸 같아요. 17%. 예, 요거는 10% 정도 갭을 떠서 이제 예측하기를 10% 갭상승으로 17%까지 보시면 17까지 매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볼 거 없어요. 얘는 한 10% 정도 갭을 떠서 그냥 17, 8%에서 얘도 약간 연상 가능성이 있긴 한데 17%니까 일단 아니라고 보는데 보통 한 제가 18에서 22%까지는 상 후보라고 쳐주는데 근데 얘는 하기엔 조금 뭐가 어설퍼요. 그래서 제가 후보까지는 안 따지겠습니다. 이제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박합니다. 얘는 이제 10% 정도 갭을 떠서 17%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바닥부터 올라가면 그냥 7, 8%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랑 코롱 모빌리티 그룹 자꾸 눈에 띄네요. 얘도 이제 이날 상을 가서 제가 이제 이거 써놓은 거예요. 13%까지. 근데 아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무너지면서도 할 거 하면서 물량 받고 할 거 하면서 여기서 또 뭐 슈팅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보낼 때 계속 세력애들이 단타를 치면서 여기서 쌍바닥 만들면서 단타까지 한번 치고요. 물량도 한번 받아놓고 요런 식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얘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하여튼 얘가 됐건 코롱 모빌리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상을 들어왔나? 뭐 1시 얘는 2시 넘었죠. 일단 뭐 상을 먼저 들어갔냐로 따지면은 얘가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 대장인데 내일 여기까지 17%? 얘도 그냥 17%까지. 17%가 맞네. 다른 거 없네요. 그냥 딱 17%까지. 다른 거 없네요. 얘는 그렇고 얘는 10, 제가 대장이니까 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리가 없고요. 그러면 낮은 데인데 여긴데 그죠? 12%, 한 11%, 11. 얘는 이제 누가 내일 땡 아침 9시 땡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뭐 한 제가 봤을 때 11%까지 더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대장 같아요. 17%까지 보시고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은 11%까지 보시는데 만약에 지나칠 정도로 갭이 많이 떠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다 나가리 되는 겁니다. 11%까지 17%까지 이건 다 나가리가 되고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얘가 연상을 가냐 뭐 얘가 대장이 연상을 갔으니까 얘는 뭐 그룹 U는 22% 이상을 가냐 25% 이상을 가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만 그냥 17%까지 11%까지 이렇게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노테크는 이게 뭐야? 저 신규주인가 봐요. 그 신규주는 신고가래 15%에서 18%. 미련이 있는 분들은 1차에서 3분의 1을 버리시고 연상을 누려보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정말 연상을 갔죠? 예, 연상을 갔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연상을 갔다 그러면 의미 없어. 어떻게 갔죠? 강상으로 갔네. 그죠? 강상으로 갔어요. 일단 내일을 얘는 제가 따질 수 있는 게 없죠? 과거가 없어요. 뭐 따질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상을 갔는데 이걸 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을 갔는데 그 다음날도 이제 상을 간 셈이니까 여하튼간에 얘는 3상을 한번 얘는 3상 갈 것도 같아요. 보니까 얘는 분위기상 강상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 제가 했죠. 3 아이고 왜 안 쓰죠? 다른 거 모릅니다. 신규주의 신고가 연상되는 신고가 연상으로 된 종목은 3연상을 노려본다. 단 3상을 가든 5상을 가든 처음에 이런 식의 시작으로 차트를 만든 종목은 연상 후 몇 년 동안 계속 물량을 받으면서 무너진다. 그러니 연상 후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한 3년 후쯤부터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네, 설명 그대로 다 써있죠. 다음에 근데 뭐죠? 카티스. 깜짝이야. 카티스. 얘는 7%라고 써있는데 뭐야? 왜 7%야? 이날 상을 간 날 이제 7%라고 써놨나 봐요. 예, 요렇게. 근데 털어먹은 게 아니 털어먹었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털어먹었으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털어먹었으면 이렇게 나왔었는데 물량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가끔 뭐라 그러죠? 언젠가는 여기를 뛰어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얘가 언젠가는을 이틀 만에 끝내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이틀 만에 끝내버리면 얘는 이제 얼추 끝난 겁니다. 예, 대충 끝난 건데 19만 종가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구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너질 거예요. 이거 한 5, 6%에서 무너질 겁니다. 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더 가는 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더 가면 여기까지인데 더 가면 12%인데 그렇게 어느 정도 맥시멈으로 써놓을까요? 이런 거는 좀 희망이 그래도 있으니까 11% 이런 거는 11%까지 아니면 갭에서 갭 상승에서 뭐야? 왜 안 써져? 뭐가 이상한데요?
다시 컴퓨터가 뭐 갑자기 렉이 딱 걸렸나 봐요. 11%까지 또는 갭상 또는 갭상승에서 그냥 무너짐. 그냥 그렇게 보여요. 갈라치면은 11%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무너질라 치면은 가는 11% 이내에서 그냥 갭상승해서 올라가는 척 올라가는 척 하다 그냥 바로 무너질 것 같습니다. 카텍스는 그렇게 보시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오늘 방송 분량이 얼마 없을 줄 알고 그 아침에 방송 초에 서론을 길게 했더니 볼 게 이것저것 꽤 있네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봐도 하락하는 120선을 상승화 시키려면 제가 첫 번째 조건이 모르겠죠. 7개월 이상의 왜 안 써져? 컴퓨터 뭐가 이상하네. 자꾸 뭐가 렉이 걸리네요. 7개월 이상의 횡보가 필요하다. 그죠? 근데 지금 7개월이 뭐예요? 지금 벌써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월 동안 지금 계속 예비 상승도 하고 구라도 치고 뭐 물량도 받고 뭐 별짓 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야 올라가는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본 조건이 그렇다는 얘기지. 기본 조건이 무조건 7개월 이상 횡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조건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7개월 이상 횡보를 했으니까 이제 올라갈 준비가 돼서 상한가를 원래 목표가는 한 이 정도 되죠. 근데 이제 상한가를 가느라고 좀 더 올라간다 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얘는 애프터마켓주라 아직 상이 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8시까지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상을 뭐 1시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종가상은 아니에요. 중간상 이상은 되니까 얘가 8시까지 상을 풀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15%까지 명료하게 15%까지 그 이상도 기후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봤고요. 주말 이후에 제가 이제 금토일 굉장히 바빠가지고 어쨌거나 금요일날 방송을 이제 해놓긴 했는데 토요일을 좀 바빠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시간이 돼서 다행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어쩌다 하루 뭐 방송을 못하게 되면은 이 인간이 오늘 바쁘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다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 제가 또 나름 바빠졌어요. 원래 이 방송 초기에 제가 이렇게 바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막 남아 돌고 하니까 이 방송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제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뭘 하던 거를 제가 혼자서 다 이게 뭘 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바빠졌습니다. 그래갖고 뭐 인생 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저도 이렇게 바빠질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 방송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꼭 100% 맞다는 얘기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주식을 하면서 경험상 데이터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데이터상으로의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글쎄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이후에 이제 매매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이제 뭐 지수 봐서는 세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뭐 나는 괜찮을 겁니다. 내일도 뭐 오늘 장이 좋으니까 내일 정도 하루 이제 음봉 정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좀 아슬아슬해지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리면 조금 아슬아슬해질 텐데 양봉 같은 음봉이 나와버리면 음봉 같은 음봉이 아니라 양봉 같은 음봉이 나오면 또 그거는 뭐 별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내일 조심조심하면서 요번에 우리 한번 공부를 했죠. 여러분들 지수가 계속 언론에서 뭐 4천 찍네 5천 찍네 코스피 뭐 몇천 시대가 열리네 별 뭐 헛소리들 다 하더니 조정할 때는 또 얄짤로 입 다 다물죠. 뭐 그동안 오른 지수에 대한 뭐 실은 뭐 차익을 남기느라고 매도세가 좀 더 헛소리하고 있죠. 그 전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막상 무너지니까 헛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떠드는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터진 다음에 떠드는 것도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결국은 뭐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떠드는 거 다 개소리니까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 정도 언론이나 뭐 그
유튜브 관련된 뭐 이런 것을 다 물론 저도 유튜브에 방송 올리고 있는 입장이지만 10가지 정도 견해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그냥 뽑아서 그냥 약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지수 이렇게 됐으니까 지수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4천까지 올라갔으니까 무조건 4천까지 올라갈 거야. 5천까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5천까지 올라갈 거야. 다 개소리입니다.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떠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상 걔네들은 숏으로 이제 그 인버스에다가 걸어놓고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방송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패널 중에서 그죠?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 계좌 까봐야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내면서 뭘 그래도 만약에 이제 자신도 나도 틀릴 때가 있구나 이런 경우도 살아가시다 보면 있을 겁니다. 이제 하지만 너무 미리 쫄아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난 뭐든 저번에 한번 보니까 내가 선택한 거에 약간 오류가 나더라고. 나는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너무 뭐 자기 자신을 그 자책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만 맞춰도 대단한 거고요. 10가지 중에 6가지만 맞춰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심을 하면서 지내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자책까지 가시는 거는 조금 뭐 주식을 떠나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도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게 대신에 약간의 긴장감으로 인한 그 조심성은 항상 잃지 않으면서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